한남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 있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요즘에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용기를 내서 들여다는 보지만 막상 시장은 포화 상태여서 쉽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확한 타겟팅 판매 전략으로 지난해 매출액 150억 원을 올린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매출액도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표 자리에 오른 31살의 CEO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면 사무실 한 칸일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입구도 최첨단에 오니까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약간 아이디어가 좀 바탕으로 해서 좀 기발한 기획들이 많이 나와야 돼서 약간 큰 기업들 많이 따라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출액 150억 원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패션올릭 정재석 대표라고 하고요. 나이는 31살이고 일단 남자입니다. 네. 네. 공개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정말 31살의 CEO세요. 보통 31살이면 일반 기업에서 대리급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승진을 하시게 됐는지.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었어요. 네. 좀 시기하고 인연이나 운이 좀 또 주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살이면 지금 처음 입사했을 때 8년 전, 6년 전이면 20대 초중반이었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 회사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뼈를 묻게 됐는지. 원래는 이제 대학교 합격해놓고 네.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한 달, 2달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냥 잠깐 좀 쉬고 있다가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할 거 없나 싶어서 찾다가 여기 포장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잠깐 들어왔다가 네, 연이 되었는지 그 전에 이제 대표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같이 일해볼래라는 또 제의를 좀 받아서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계속 이때까지 일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일단 걸어놓고 아르바이트 한 달 하다가 등록금 네. 빼고 대학교 포기하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인생을 확 꺾을 만한 뭐의 계기가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뭐가요?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하고 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런 전문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네. 또 권명일 대표라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님의 생각이 너무 좀 약간 크게 와닿았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라는 생각에 한번 따라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님도 뭘 보고 우리 정재석 대표님을 이렇게 학교도 포기하게끔 나랑 같이 일하자 했을까요? 그 허드렛 일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허드렛 일. 네, 화장실 청소하고 출근하면 그냥 이제 직원들한테 커피 다 드실지 물어보고 커피 다 태워드리고 뭐 땅바닥에 있는 휴지 있으면 휴지부터 줍고요. 약간 막내 생활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막내로 생각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일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지금 초년병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찮은 일 시켜가 아니라 이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다 보면은 모르게 대표님이 보시면 예뻐서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자리에 오르기까지 분명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년 1년. 항상 변화되는 시점에 서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해 올해 이거 하고 있으면 다음 해에는 딴 걸 하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었고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쇼핑몰에 좀 주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다 즐거웠던 건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이 정확한 타겟팅 판매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그 키 작은 남자 어떻게 딱 타겟팅을 하시게 되는 이건 물론 전에 있던 네네. 그 대표님이 하신 네네. 거고 직접
피팅 모델도 하셨다면서요? 아니, 저는 뭐, 한두 번? 예, 네. 도우미를 자처하셨다고 하는데, 예. 한두 번에서 뭐, 큰 매출에 뭐, 증가세 있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외모를 보면, 지금 뭐 30대니까 네. 살짝 돋보이기도 했을 때쯤에 20대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좀 꽃미남 스타일이어서 좀 호리호리하고 이래서. 마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날씬은 했는데, 네.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 그 당시에는 매출액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저보다 훨씬 괜찮은 모델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잠깐 한두 개 찍고, 또다시 저는 본업에 또 충실하고. 겸손도 하나의 이렇게 덕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립 3년 후부터 드라마 예능 제작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대구에서. 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보다는 약간 타켓이 10대, 20대 초반 네. 남성들을 타켓으로 하다 보니 네. 뭐 광고나 홍보할 만한 데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시선 자체가 TV 방송이나 이쪽으로 PPL 광고 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좀 맞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 홍보에 좀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대구에서 그럼 서울 방송국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직접 하신 거 아니면 전에 대표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에 대표님이 진행하는 거를 같이 이제 서포터를 역할을 좀 했었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대부분 다 키도 크고 남자 같은 경우 늘씬늘씬한데 키 작은 남자 이렇게 협찬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딱 봐서 아는 프로그램 있나요? 그 공부의 신이라든지 네.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인가?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그리고 몽땅 내 사랑 또 뭐 얼짱시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10대 애들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PPL 하니까 확실히 매출의 증가가 있던가요? 매출의 증가는 크게 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사이트 이름이 또 키 작은 남자다 보니까 네. 그런 약간 컴플렉스 같은 느낌의 키워드를 좀 브랜딩화하는 데는 성공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너무 컴플렉스가 아닌 그냥 회사 이름으로 좀 약간 좀 대중들한테 알렸는 거에 대한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의 매출의 효과는 없었지만 브랜드 인지도나 이렇게 신뢰도를 쌓는 데는 도움이 됐던 거네요. 네. 그런데 아까 본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패션 도우미도 살짝 했지만 본업으로 돌아왔다는 게 포장부터 시작했는데 네. 어떤 분야를 일하신 거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재고, 물류, 또 배송도 직접 했었고요. 그리고 또 MD 역할도 하다가 또 마케팅, 네. 그리고 또 경영 지원실이 생겨서 기획팀에도 있어보고 총괄팀으로 해서 사업부로 또 나눠서 운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가 됐지 않았나. 하긴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딱 자기 맡은 반 분야만 했을 텐데 네. 작은 회사 처음 시작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모든 분야의 일을 다 섭렵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회사가 성장하면서 모든 분야의 일을 다 섭렵하셨는데 지금 이 키 작은 남자가 어느 정도까지 회사 규모가 오른 거예요? 작년에 매출액이 15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 사람으로서는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아직 저도 감이 안 잡혀요. 그 150억이라는 단위가 네. 또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크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도 느껴질 수 있고 작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더 키워가는 데 목표를 계속 두고 있기 아니 때문에 150억 원 흑자 났으면 나한테도 월급 더 오고 사원들한테 더 많이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측정하는 거라서 크게 저희는 급여에서는 많이씩은 안 나갑니다. 딴 데에 비해서는. 하지만 뭐 홍보비보다는 직원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복지는 좀 좋은가 봐요? 제 입으로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딴 데보다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게 만들어 가야죠. 저는 또 사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사원이 꽤 많아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은 한 85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정규직, 아르바이트 이렇게 나뉘나요? 네, 근데 정규직이 거의 한 90% 정도?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복지가 좋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정재석 대표 또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대표직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 대표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때 물러나셔야 되는데. 네, 그때는 아마 또 주주로서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젊은 CEO인 만큼 기업 경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경영하시나요? 인재 경영으로 약간 직원들하고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회사? 마인드는 대기업 마인드예요. 네. 네, 사람이 또 일을 낳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옆에 있는 같은 직원들, 파트너들, 네. 그 친구들이 같이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해갈 수 있는 게 더 크게는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가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돈보다는 성실성, 신뢰 이런 게 더 컸네요. 네. 외모는 안 들어갔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이 회사만의 구매자를 잡는 전략이 있다면요? 일단 직원들이 뭐 하나에 대한 일을 할 때는 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비스? 네. 다른 것보다는 뭐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뭐 불만 고객들이나 안 좋은 고객들한테는 다시 해피콜을 한다든지 이런 사후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 게 좀 좋은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고객들이 특히 진상 고객들이라 한다면 어떤 고객들이 많아요? 저희는 진상 고객은 블랙리스트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네. 아. 네, 고객들은 다 왕이시라서 진상이란 단어나 이런 악성 글에 대한 용어를 안 쓰고요. 네. 약간 좀 불편한 고객들, 네. 불편한 고객님들 따로 이런 리스트 용어로. 만들어서 얘는 조심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있죠. 네. 네, 있긴 합니다. 네. 계속 반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반품을 한 9번 정도 9번도 분들 받아줘요? 있어서 네, 받아드려야죠. 만약에 상품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다, 자기가 네. 준 금액만큼 그렇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계속 교환해드릴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고객은 왕인데 그만큼 또 사원들은 또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감정 노동화해서 만약에 전화 받으시는 네네.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좋다는 말이죠? 더 좋게 해주려고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걸 더 좋게 해주세요?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주신다면서요? 월급 많이 주는 게 제일 최고인데. 네. 네. 월급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쇼핑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저희야 약간 기업화 만드는 의미가 좀 있어서 네. 향후 조금씩 계속 더 좋게 해줄 생각도 있고요. 또 고객 지원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요일도 상관없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실시간 채팅이나 다른 쇼핑몰하고는 좀 다르게 늦게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쉬는 날 없고 점심시간에도 로테이션 근무로.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계속 고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가치가 계속 나온다면 또 뭐 간식이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더 좋은 복지 같은 것들은 항상 생각에 염두를 두고 있고요. 이제 가을인데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약간 좀 루즈한 셔츠에 네. 아니면 헨리넥에 조인성 스타일입니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그게 핑계일 수는 있지만 만날 자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크게 막 본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뭐 집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 환경이나 그래서 제가 제 용돈이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면 또 용돈을 벌었어야 됐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이 성공하려면요. 저 같은 구매자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다 있는 디자인 중에 가격을 저렴하게 판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독창적인 여기만의 디자인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인터넷 쇼핑몰이 좀 성공하려면 자체 디자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디자이너가 상주하세요. 세 네. 분 정도. 그리고 자체 제작을 한 20% 10% 정도 따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는 약간 다른 곳에서 주는 것들하고는 디자인을 좀 틀리게 줘요. 약간 차별할 전략을 좀 그쪽으로 또. 비결이 뭐예요? 오래된 거래를 통한 B2B 아, 네, 갑과 을이 없는 네, 파트너십에 대한 네. 저희 거래처들 사장님들도 다 이제 서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가 없거든요. 하지만 서로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만 유지된다면 새로운 거래처 찾는 것보다 꾸준히 한 거래처들 여러 군데 계속 거래함으로써 신뢰를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옷이라든지 뭐 혜택을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을인데 요즘 트렌드는 어때요? 요즘 아마 올해는 슬랙스가 대세가 아닐까. 뭐라고요? 슬랙스가 대세가 아닐까 싶네요. 슬랙스라고 하면은 네. 약간 9부나 10부 정도로 입어서 약간 뭐 남자들도요? 네. 남자들이 여자들 유행을 한 2년 정도 늦게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약간 좀 루즈한 셔츠에 네. 아니면 헨리넥에 조인성 스타일인가? 네. 올 가을에는 아마도 좀 그쪽이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마케팅을 두시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겠어요? 네네. 네.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시급받는 아르바이트 일당제 사원에서 이제 대표 자리까지 오르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자리가 일을 할 때만 네.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노동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일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있는데 네. 그게 대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당을 일할 때 그 1시간은 그 돈을 벌기 위한 정제석이었고 그냥 채우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인생이 정제석이었다면 이젠 CEO로서는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시간이 다 정제석 대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삶이고. 네, 표현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이럴 때. 네. 아까 트렌드 얘기할 때 이제 슬랙스가 유행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정재석 대표님 입으신 이 스타일이 유행한다는 거 맞죠?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네. 네, 제가 체형이 워낙 못나서 근데 원래가 이 회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회사 아니에요? 그래도 키 작으시지만 멋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요? 근데 저는 키도 작고 멋지진 못해서 그런 분들을 이 회사가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회사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네, 겸손하세요? 맞죠. 네, 네. 그렇죠. 혹시나 또 일어나서 옷 좀 보여달라고 할까봐 한 바퀴 좀 돌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무슨 공개 구혼처럼 살짝 했었는데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 아직 미혼입니다. 일하느라고 여자친구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그게 핑계일 수는 있지만 만날 자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크게 막 본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회사 커플 CC도 많은데 밤 10시까지 맨날 근무하고 하다 보면 눈 맞는 직원 없어요? 사원일 때 예전에는 네. 네, 있었죠. 네. 근데 그것도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전의 일이고 그 친구들 딴 데 가서 더 잘 됐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자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대표의 자리가 그런가 봐요?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네. 그리고 아까 어릴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셨어요? 공부 안 하고? 뭐 집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 환경이나 그래서 제가 제 용돈이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면 또 용돈을 벌었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아르바이트를 좀 일찍 17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으면 사춘기 때는 살짝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하셨네요? 약간 엇나간 적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이제 사회의 무서움이나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를 하는 건 어땠을까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딱 이 회사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네 대학 학교까지 했었는데 아니, 군대 가기 전에 20살, 21살 그때까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땐 공부 좀 못 하신 건가요? 아니, 안 하신 건가요? 공부도 못 했고요. 약간 군대에 갔다 오니까 뭘 해야 될지라는 내용이 네, 많이 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좀 철이 들던가요? 저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군대에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가기 전에는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면 훨씬 더 잘했다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정재석 대표님처럼 그
17, 18 그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지금 이제 31살 정도 됐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놀 수 있을 때는 놀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하지 말고? 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네.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 후회를 한번 해본다면 그 후회가 큰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는 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사회에서 용납되는 네. 장난이라든지 그런 사고 같은 거 정도는 뭐 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무조건 공부만 해라는 얘기는 아직 저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간 돌아온다는 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때 공부 안 한 거 살짝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도 솔직히 대학 접었잖아요. 물론 네. 대학이 다 정답은 아닌데 배움에 대한 뭐 이런 거 갈망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어서 배울 때 못 배운 거에 대한 한 남아있긴 한데 그때 제가 만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나 더 좋은 직업을 했다라는 또 생각도 안 드니까 지나왔던 거에 대한 과거 후회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앞으로 회사나 아니면 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네. 생각만 좀 하려고 과거는 최대한 묻어버리는 편이라서 공부보다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또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목표로는 약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언제 하실 건데요? 그 결혼은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 빨리는 하고 싶어요. 좀 아직도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먹는 거 사는 거 일에 대한 거 집중을 좀 약간 편안하게는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직도 집에 갈 때 뭐 먹어야 될지 걱정해야 되고. 대표님이 그래서 퇴근을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회사가 키 작은 남자여서 좀 그쪽으로 특화가 됐는데 키 작은 남자는 어떻게 옷 입어야지 좀 멋있게 보일까요? 뭐 키 높이 깔창보다도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입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요즘에는 한 몇 년, 1년 전? 네. 2년 전만 해도 키 작은 남자에 대한 코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 나왔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하체보다 상체에 포인트를 둬서 다리 길이 같은 걸 길어보게 한다든지 뭐 세로줄보다는 가로줄에 있는 이런 이제 좀 의류 같은 것들 보면 패턴 자체가 네. 지금은 이렇게 세로줄로 나오지만 예전엔 가로, 사선줄, 뭐 액션 블록으로 해서 허리 라인을 어둡게 한다든지 바지 색깔 같은 톤으로 해서 뭐 다리 길이를 길어 보이게 하는 티셔츠를 네. 한다든지 이런 게 팁이 됐다면 요즘에는 키가 작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좀 자긍심이 생겼는지 요즘 트렌드 유행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말고 움츠리는 게 아닌 이제는 그 자기에 대한 옷을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세로 선에 있는 티셔츠도 잘 나가기 시작했고요. 뭐 저런 느낌에 대한 댄디 스타일도 판매가 되기도 시작하고요. 유행은 계속 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쪽 정확한 타겟팅으로 해서 판매 전략 세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쵸? 하지만 네. 차별화된 사이즈는 저희만 있다는 거. 네. 같은 옷이지만 네. 네. 기성복과는 다른 사이즈가 저희는 또 존재를 해서 모든 류를 다 이제 키 작은 남자도 입지만 컴플렉스가 아니지만 그거에 맞는 사이즈는 우리한테만 네. 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네요. 앞으로 패션홀릭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대구 경북뿐 아니라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네. 이제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약간 글로벌화된 패션 회사로 좀 발돋움하는 네. 언젠가는 큰 이면지에서 신문 이면에서 저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꿈입니다. 네. 네, 31세 젊은 CEO 만나보니까 저도 이렇게 에너지를 팍팍 얻어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레는 만남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 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 저 곳곳에 이렇게 매출 150억 원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런 기업인들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그 성공 포인트가 뭔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치과의사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치과 진료를 하시는 보통의 의사 선생님이셨으면 저희가 안 왔겠죠. 글을 좀 쓰기 시작해서 기자로서 글을 좀 쓰고 있고 네. 그다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좀 관심이 많은